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개장을 앞두고 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준비된 주제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 물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금 전에 한 30분 전인가요? 1월 CPI를 확인을 했는데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3%대 물가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프리마켓 반응과 이 앞으로의 미국 증시 전망 좀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지금 강하게 좀 각종 지표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20년부터 10년물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1% 이상대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오늘 미국 증시는 조금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조금 리스크 관리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오늘 CPI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했던 부분인데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좀 상회하는 이런 수치들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막상 어떠한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막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그 CPI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제 이번에 3%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물가가 많이 안 잡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설상가상으로 더해보면은 관세에 대한 우려감까지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들의 어떠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높은 물가에서 이런 이제 상승에 대한 압력을 더욱더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실망감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선물 지수도 대체적으로 좀 다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형주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미국 쪽에서는 러셀 2000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스닥이랑 이제 S&P 500까지도 지금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이 시작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프리마켓에서 지금 엔비디아나 이제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금리 인하면은 또 기술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역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술주들의 낙폭은 더욱더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 믿을 거는 우리가 실적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4분기 실적도 대체적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부터 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너무 이제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태도를 좀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화면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금리는 인하돼야 한다. 이렇게 파월 의장과 좀 반대되는 입장을 지금 CPI가 발표되기 30분 전쯤에 SNS를 통해서 또 한 번 밝혔는데 우선 지금 팀장님 의견으로는 이런 상황은 좀 어려워지게 됐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는 순간이 됐고 현재 프리마켓에서 기술주의 낙폭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미증시를 대응할 때는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고 그런 만큼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믿을 것은 실적 발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해드렸습니다. 오늘 개장하는 미국 증시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이제 준비된 내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 본격 관세 부과 어느 섹터에 집중해야 할까?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 상호 관세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내놨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다음 달부터 해당이 된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좀 섹터별로 희비가 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이 부분도 좀 실적하고 연관을 좀 지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나라도 지금 피해갈 수가 없게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변동폭 확대로 당연히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은 사실 관세에 우리가 너무 겁을 먹었는지 생각보다는 이렇게 또 시장에서 좀 큰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조금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속단을 하기에는 좀 무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또 시진핑 주석 간의 어떤 구체적인 이제 대화 내용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얼마든지 이 두 국가 간의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철강 관련해서 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월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좀 나온 만큼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달부터 3월까지는 이 관세 관련해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호 관세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 이번 주 내로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에도 이제 직접적인 관세를 부과할지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예외의 가능성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거랑은 별개로 사실 이제 그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진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항상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여기서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세 부과를 강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양국에서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제 중간재 제품이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또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 국내에도 굉장히 좀 큰 피해가 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막상 이제 관세 발표 이후에도 우리 증시가 뭐 크게 반응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은 속단은 하기는 조금 무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여전히 계속해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 CPI에 대한 어떠한 실망감까지 또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내일장 한번 낙폭도 크게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조금 유념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근데 이제 그 무역 전쟁, 특히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좀 넓게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자국 보호를 이제 하는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 경제를 이제 살리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사실상 진짜로 진짜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사실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관세를 지금 당장에 뭔가 시행을 하려면 그 하원 쪽에서 이제 과반 의석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확보가 또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경제를 결국에는 이제 성장을 시키려면은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 강세를 조금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늦춰지게 되고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게 속도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트럼프 쪽에서 이제는 조금 장기적으로 볼수록 안정화를 시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들이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에서 좀 많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같이 이렇게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다 어닝 쇼크가 좀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게 달러 강세에 대한 어떤 원인이었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 대한 어떤 기업을 살리자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달러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도 이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 초기이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제 동맹국들을 잡기 위해서 어떤 협상 카드로 조금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주가의 어떤 지수에 대한 출렁임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실적주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은행주들, 네. 금융주들도 최근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철강 쪽입니다. 아무래도 철강에 대한 관세를 동맹국들에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가 또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철강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게 되겠죠. 이 철강 관련주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엔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또 넷플릭스라는 좋은 또 미디어 플랫폼이 있죠. 넷플릭스도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쪽은 지금 최근 들어서 소프트웨어 쪽에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드웨어 쪽보다는 조금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해보신다면 조금 좋은 투자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의 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 관세라는 이슈에 CPI 쇼크까지 더해져서 좀 주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될 수 있다,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미국 시장 안에서는 은행주와 미국 철강주 그리고 넷플릭스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시장 전망으로 넘어가서 또 구체적인 종목별로 좀 전망 체크해보면 좋을 텐데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미장에서는 앞서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네. AI 소프트웨어 기업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다가오는 애플로빈이라는 기업에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이제 13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시간 정도 뒤에 실적 발표가 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그 전부터도 사실 주당 순이익이 막상 열어보면 계속해서 이제 서프라이즈격으로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항상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잘 반영이 되어 왔던 기업입니다. 저 작년에도 보게 되면은 11월 달에 한번 이제 실적 발표를 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부분들인데 이때 당시에도 한번 주당 순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또 40%가량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들이고요. 그 전 분기에도 이제 23년도 9월부터 계속해서 분기마다 지금 주당 순이익이 서프라이즈격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9개 분기마다 지금 계속해서 주가도 실적 발표와 동시에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에도 한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어떤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로빈 역시도 지금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AI 쪽은 어차피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주당 순이익이 한 번 더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전고점 이상까지도 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장은 이제 실적에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팔란티어의 실적 추이를 통해서 저희가 애플로빈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 국내에서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쪽도 우리가 이제 AI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동안 AI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부재했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인데 결국에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저점 대비 지금 40% 이상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기대되는 실적 대비하면 지금 가격은 굉장히 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AI를 이용한 또 이제 서비스까지도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 3월 달쯤에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이 이제 출시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3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조금 조정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방향성은 좀 대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오픈 AI라든지 딥시크와 같은 이런 생성형 AI를 이제 만드는 기업들이요.
결국에 이걸 누가 써줘서 서비스를 해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제품을 알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에 있어서는 사실상 고객 수를 상당히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가장 좀 대표적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제 이와 관련돼서 AI 모멘텀이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도 조금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엔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특히 이제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 뭐 콘텐츠라든지 엔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관세를 매기기가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풍지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JYP 엔터, 특히 이제 엔터 관련주들, 엔터 4사들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JYP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엔터 4사와 비교했을 때 사실 그 펀더가 가장 이제 우수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ROE 같은 경우에 한 자릿수대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 JYP는 지금 한 20%대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킥플립이라는 보이그룹도 데뷔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또 앨범 판매량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도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엔터주들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 4사 중에서는 펀더멘털이 우수한 JYP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